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디입니다. 12월 30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부동산 시장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들어앉았구나. 20억 아파트가 12.2억으로 대연 롯데캐슬레전드 39평형 마이너스 37%, 아시아드 코롱하늘채 마이너스 31%, 화명 롯데캐슬 가이저 43평형 마이너스 32%까지 주요 하락 아파트 다뤄봤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광주, 울산을 이어주는 이 북풍을 차단하고 있었는데요. 이 북서풍의 여파, 부산 피해가지 못하는 것 같죠. 점점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대구 마이너스 0.87%, 어느 지역이 낙폭이 가장 클까요? 가장 많이 올랐던 지역이 가장 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여파 분명히 미칩니다. 부산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이 올랐나요? 지역을 불문하고 어느 아파트가 많이 올랐나요? 라를 생각해 본다면 그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떨어질 수 있을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 지수도 부산 지난주보다 낙폭을 키웠어요. 제가 가장 큰 부산의 뇌관이 될 것은 전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알려드린 내용에서 정정사항이 생겼는데요. 요 왼쪽 편에 보이는 것이 어제 방송에서 안내해드렸던 부분, 아마 전국적으로 많이 돌았어요. 뉴스도 바로바로 터져 나왔어요. 금강 원장이 나서서 야 그렇게 하지마 라고 해서 다시 이것을 철회했다고 합니다. 청주 상당 신협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에 그 약간까지 들먹이면서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청주 상당 신협의 급한 불은 누가 꺼주나요? 사람들 뱅크런 일어나나요? 이거 정말 좀 위태할 수 있잖아요. 나 지금 힘들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조심 티내지마. 네, 금리 2018년 3.5% 대출 받았던 사람들 이제 5년 갱신. 2020년에 받았던 사람들 갱신하려고 하니까, 금리 쌌던 사람들 갱신하려고 하니까 갱신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2018년 이거는 자연스럽게 5년 고정 이후 변동되는 사람들 아주 높은 금리를 감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잡아놓은 물고기들 많거든요. 순차적으로 그때가 도래합니다. 당장의 위기는 피했을지언정 한 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이 했던 거 첫 번째, 예대율 금리 너무 커 라는 관치금융이라 그러나요? 그렇게 약간 개입을 하니까 은행은 예금이자 조금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예대율 차이가 줄어들어 버렸죠. 그리고 나서 다시 대출금리를 인상했어요. 예금금리 조금 올려주는 거 예금자에게 돈 조금만 부담해주면 돼요. 이 잡아놓은 물고기들 대출금리 올리는 것 장난 아닌 부담으로 다가오거든요. 두 번째로 또 이야기했어요. 예금이자 너무 높아. 예금금리 인하해버렸어요. 대출금리도 예대율 유지하기 위해서 대출금리도 좀 깎아주는 듯한 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그렇게 깎아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나면 항상 뒤로 더 큰 일을 벌이더라고요. 1월달, 2월달 또 금리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겠죠. 은행에 돈이 지금 덜 모이는 듯한 느낌? 채권금리 나날이 치솟고 있죠. 자, 이번에 세 번째 또 개입을 했습니다. 강제금리 변동. 그렇게 하지마. 그러면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아무튼 정부가 두 번 나서서 일을 했을 때 오히려 역효과가 더 나타나더라. 이 은행은 끊임없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거죠. 많은 사람이 나누어 가질 고통. 많은 사람들 기존에 2.몇% 대출 낮은 금리로 대출 받았던 사람들 금리 올리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 금리 안 올려도 고통을 같이 분담할 수 있어요. 고정금리로 받았던 사람들 여러 명 있을 것이고 변동금리로 받았던 사람이 더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나머지 이 사람들 변동금리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짐지을 수 있을 것이다. 요거는 좀 각오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5년 만기 도래하는 사람 금리, 좀 전에 요거 5년 만기 도래하는 사람들 순차적으로 계속 발생합니다. 이 사람들이 갱신할 때 금리가 대폭 올라가는 현상이 생길 수 있겠어요. 신규 대출 금리 많이 높아질 수 있겠어요. 일부 중단되는 사태도 나타날 수 있겠어요. 이게 더 무섭습니다. 차라리 금리가 높더라도 대출을 내주면 다행이에요. 대출 안 내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원금 일부 상환해 주세요. LTV 따져봅니다. 집값 많이 떨어지게 되면 이거 영향 미치거든요. DSR 따져봅니다. 40%, 이금융권 50% 따져봅니다. 이거 초과되는 부분들 뒷감당하라 그럽니다. 제발 변동금리라도 좋으니까 제발 머물러 있게만 해주세요. 자영업자 대출 어떤 일 있었나요? 자영업자
자영업자 대출 이자 원금 계속 유예해주고 있잖아요. 야, 차라리 그때 갚았더라면, 저금리 때 갚았으면 차라리 나을 건데, 이거 다시 터져 나오는 순간 내년 말 되면 터져 나오겠죠. 원리금 갚으라, 자영업자 원리금 갚으라 그러겠죠. 왜? 은행이 부실해지고 돈이 없어지면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부실이 크게 터져 나올지 모르는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 사람 차라리 그때 힘들 때 갚고 정리했었더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지금 장사도 안 돼 죽겠는데 장사 폐업하려 그러니까 이거 대출 내놨던 거 원금 갑자기 일시 상환하라 그러니까 폐업도 못하고 있었는데 다시 갱신되는 시점이 되려니까 이자가 너무 올라버려요. 이 대책이 안 서는 이런 상황. 어디에 어떤 부실이 있을지 모릅니다. 자, LTV, 은행 담보물건보다 가치가 더 하락하는 아파트들, 담보물건 대출금보다 가치 많이 하락하게 되면은 일부 원금 원상 회복하라 그럽니다. 담보 보충하라 그럽니다. 차라리 변동금리라도 좋으니까 제발 원금 안 갖고 좀 버티게 해주세요. 근데 일부 상환하라는 그런 날벼락이 떨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금융당국이 이것도 실드 쳐주려나요? 야, 담보 가치 떨어졌지만 걔 한번 봐줘. 걔 한번 봐줘. 이게 통할까요? 자영업자 지금 천조죠. 천조 대출. 그 중에 상당수가 부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부실 지금 양이 가늠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실드 쳐주려나요? 큰 거 터지고 나면은 지난 정부 탓하고 끝날 건가요? 야, 지난 정부에서 대출 너무 키웠잖아. 그거 좋단 말이에요. 지난 정부 핑계 대는 건 좋아요. 근데 자영업자 부실로 무너지는 사람, 대출 많이 내가지고 상환이 힘든 사람, 이 사람들 한번 무너지고 나면 원상 복구가 안 돼요. 지금 전세 전세 빌라왕 이런 거 막 이야기하면서 지금 난리를 떨고 있지만 그 사람들 구제해 주나요? 구제 안 되고 있어요. 당하는 사람 그 고통은 그들만의 몫이다. 이거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비율. 요즘에 그 재벌집 막내 아들, 네. 부동산 시장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들어앉았구나 라고 한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전세 시장 가장 큰 내관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제목을 한번 달아봤고요. 후원 계좌 열려 있습니다. 후원 계좌 어제도 후원해 주신 분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매일 이 후원 계좌를 올려놓으면 보는 사람도 마음이 좀 불편할 것 같고, 저도 이거 후원 좀 해주세요 말하니까 좀 낯간지럽기도 하고, 네 그래도 조금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라서 이렇게 남겨봅니다. 매도 물량 오늘은 금요일 감소했습니다. 어제 소폭 감소, 오늘 조금 더 감소, 39,500건 수준으로 내려와 있지만 연초 대비 연초 3만 건 수준에서 그 30% 정도 늘어난 수준이라는 부분, 지금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전세 물량은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더라. 요거 일부 줄어드는 모양새를 띠긴 하는데 줄어들진 않을 것 같아요. 왜? 월세가 더 많이 소진되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전세 물량 안 빠지더라고요. 생각보다 전세 물량 안 빠집니다. 월세 물량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거래가 많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스물스물 자꾸 나오는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임대 물량 3만 건 넘어간 상태인데요. 내일 하루 거래량이 더 남아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물량이 증가했는데 요 근래 흐름이 약간 바뀌어서 내일 3만 건 아래로 내려올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연초 대비를 생각해보면 얼마나 놀라운 수치입니까? 2배가 훨씬 넘어가는 그런 수치 아니겠습니까? 거래량 43건 중에서 3건의 신고가가 있었고요. 야, 희한하대. 12월달 들어가지고 직거래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분양권도 그러하고 아파트도 매매 물건도 그러합니다. 아무튼 12월달 거래가 살짝 더 늘어나는 듯한 모양새. 11월달 1141건. 근데 요렇게 나타나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지난달 추가 거래량이 1141건이면 요것이 11월 달에 확정 거래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추세로 간다면 그냥 한 1084건 정도에서 끝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말인 즉슨 지금은 거래량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12월 현재 거래량은 11월의 거래량은 뛰어넘을 것 같고, 이제 규제지역 해제효과, 조정대상지역 해제효과 3개월이 다 끝나갑니다. 자, 20억 아파트가 12억 2천으로 바뀐 곳은 바로 더샵 센텀파크 1차 50평형 가격 20억까지 갔던 것이 12억 2천. 12억 2천도 좀 비싸대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야 그 저층 아니야 라고 눈을 씻고 분명히 찾아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죠. 38층이죠. 19층이 20억, 38층이 12.2억. 근데 요 가격은 어디에서 유출을 할 수 있느냐? 최근에
한창 때 전세 가격 10억이었어요. 그럼 매매가 20억. 비싼 아파트 전세 가격 50% 인정. 근데 최근에 전세가 5억 2,500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2배 곱하면 10억 조금 넘어가면 그게 가격이겠다.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남천동 유비치 30평형 고점 대비 10% 정도 떨어지는 모습. 요 고점이 살짝 더 찍었으나? 네. 대연동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1단지 39평형 가격. 네, 30평형 가격 6억 살짝 무너진 적 있었나요? 네, 6억까지 왔다 갔다 걸쳐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롯데캐슬 레전드 일단 39평형 가격 고점 대비 거의 한 40% 정도 빠져서 8억까지 내려앉은 모습인데요. 여기에서도 매매가 전세가를 생각해 본다면 아마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할 거예요. 최근 전세 가격이 4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아파트 가격 8억쯤 할 거야. 아주 비싼 아파트들 전세 가격 한 방에 3억, 4억을 상환해 줘야 되는 그런 상태. 이 수도권에서 터져 나오는 현상인데요. 제가 서울을 다뤄드릴 때 제일 위험하겠다. 정말 위험하겠다라고 말씀드린 영상 이미 한 반년 그 전 이상 올해 상반기쯤에 이런 현상들을 제가 미리 예측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오늘날 터져 나오고 있더라. 그래서 부산의 전세 물량 전국 광역시 대비했을 때 인구 대비로 보나 단순 수치로 보나 제가 가장 많다고 주간 브리핑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게 당장 오늘 내일 안 터지더라도 언제 터질지 모른다. 그 부분으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도 롯데캐슬 골드 1단지 20% 정도 떨어졌고요. 아시아드 코롱 하늘채 얼마나 되지도 않은 아파트들이거든요.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오래된 아파트들이 거래가 잘 안 되는 현상도 보실 거예요. 아마 살펴보시는 분들 연식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래된 연식 아파트 사람들 좀 기피하는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면 롯데캐슬 가이즈 43평형 30% 이상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 지금 높은 전세 사는 사람은 6억에 살고 있어요. 근데 매매가가 6억으로 떨어졌어요. 전세 사는 사람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근데 이 전세 사는 사람 온전히 자기 돈인 사람 얼마나 되나요? 금리 낮을 때 2.5% 정도 수준 될 때 6억짜리 전세 살면 43평형 쾌적하게 살면서 2.5% 금리로 내 돈 1억 가지고 5억 땡기더라도 한 달에 한 120, 30만 원 하면은 그 정도 집에 사네? 괜찮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대출 금리가 한 7%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전세 자금 대출 7% 금리로 5억을 빌리면 1년에 3,5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더 주고 살던 집을 한 달에 300만 원씩 주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기로 왔습니다. 전세가가 버텨내지를 못한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가운데 물량이 너무 많더라. 진짜 핵폭탄이 들어앉았구나. 명지국제 신도시 삼성그린코어 더베스트 15% 정도 빠졌고요. 대우아파트 20% 정도, 연재 롯데캐슬 대시양 30% 정도 고전대비 빠졌고, 동네 센트럴 파크하이츠 2차 40%? 30% 정도 빠졌네요. 이것도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이 가장 상단과 가장 하단 부분 비교해 보시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가실 거예요. LG 메트로시티 계속해서 여기가 많이 빠지네요. 고점 너무 비쌌더라. 좀 오래된 아파트들 사람들 점점 비선호로 가고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좀 줄어드는 그런 모양새로 가더라고요. 앞부분이 너무 길었나요? 자동 롯데 3차. 이것도 고점 누가 찍었는지 모르도 너무 높게 찍는 바람에 거의 반토막 나는 느낌 정도? 네, 거의 한 50% 가까이 빠지는 느낌 정도. 누가 비싸게 샀는지. 처음에 비싸게 사줄 때는 누가 한 사람이 아주 고점을 찍어줄 때는 좋아요. 이렇게 가격이 뚝쭉쭉쭉 올라가다 누가 한 명이 미친듯이 높은 고가에 사요. 근데 그 다음부터 거래가 나타나면은 그 고가보다 낮은 거래가 띄엄띄엄 나타나면서 맨날 떨어지는 아파트로 좀 각인되는 그런 경향성은 조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신대역 고롱 하늘채 가격 30% 정도. 1억씩 빠지는 거 우습게 보이지만 이거 누구한테는 아주 큰 돈이죠. 해운대 송정 우림 필류 아파트 요것도 30% 정도. 럭키줄에 30% 정도. 싼 아파트라고 덜 떨어지는 건 아니더라. 비율로 따지면 또 비슷하게 빠지기도 합니다. 계금주공 3단지 40% 이상 빠지는 모습. 신고가. 이 와중에 신고가. 거래 공백도 한번 찾아볼 필요는 있는데 가격 많이 낮은 부분은 제가 좀 덜 찾아보는 편이에요. 건당 거래 대금은 계속 올라가는 모양새.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느낌 들죠. 거래량 1100건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이 3000이라는 숫자 한번 구경이라도 해봤으면 하겠지만 그런 시절이 다시 올까? 6억 이상 부자들 돈 안 사는데 안 움직이는데 돈 어중간하겠는데 내가 먼저 움직일 필요가 있겠나? 지각비 내더라도 움직이는 거 보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6억 이상 거래량 이거 올라가면 좀 바람직하게 봐야 되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네, 가격과 거래량 같이 꼼꼼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분양권 거래량 7건 중에 신고가는 1건이 있었는데요. 직거래 비율 높아지고 있다는 비율 잠시 확인해 두고 양정자. 야, 나 이 정도 한다잉. 다 계약해라잉. 알겠나? 요런 느낌으로 살짝 봤습니다. 대형 프로지오 클라센트 13억 8천까지 가던 것이 5억 천. 이거 분양권 반토막 더 낮죠? 이거 60% 가격 하락되나요? 와, 이런 가격은 진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가격처럼 느껴지는데, 인천 지역에 많이 올랐던 아파트, 진짜 13억, 14억 했던 아파트 5억 선에 거래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충격적일 수 있는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도 있겠네. 저는 이렇게 보고 지나갑니다. 전세 거래량 117건. 전세 거래량 11월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세 거래량 가장 활발해야 될 이 시기에 거래량이 시원찮더라. 그나마 이 거래량도 임대 아파트 지원 사격 받아서 이 거래량이 나온 거예요. 임대 아파트 지원 사격마저 없었다면 이 거래량도 안 나오거든요. 전세 핵폭탄이 들어앉았구나. 자, 임대 아파트 지원 사격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자부터 갱신거래, 신규거래 비율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대박입니다. 나중에 한번 분석해 드릴게요. 좀 지난 거래들이 중간중간 끼어들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조금 많아 보이긴 했습니다. 오늘 일별 거래량으로. 하지만 11월, 12월 거래량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더라. 여기 보시면 해운대 두산 리버드 제니스 고점 대비 전세 가격 3.5억 빠지는 거 보이시죠? 이런 돈들을 갑자기 한 방에 구해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자, 지난 거래들 좀 오늘 많이 섞여 들어와서 거래량이 조금 부풀려져 보이지만 11월, 12월 거래 자체는 많지 않다라는 부분, 지금 요 추세로 가고 있어요. 거의 내년 상반기 중에 아마 전세 비중보다 월세 비중이 더 높아지는 그런 일이 부산에 생길 것 같아요. 거래량 줄어드는 흐름 80% 가까이 3억 미만 아파트 나왔고요. 4억 이상 비중, 대구는 이거 10% 4개월 지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부산이 아무래도 물량이 더 많다 보니까 더 빨리 무너지는 느낌이 듭니다. 전세 가격 2019년보다 낮은 전세 가격이고요. 월세 거래량 부쩍 늘어납니다. 물론 이것도 임대 아파트 지원 사격이 있어서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하지만 이렇게 U자형으로 지금 월세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은 전국적인 추세가 맞더라. 네, 평균 월세 보증금 작년보다 높은 수준, 월세 여기 조금 약간 왜곡된 느낌은 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은 뭐 7월 달에 꺾이느냐 10월 달에 꺾이느냐 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월세 가격도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임대 거래량 연간으로 봤을 때는 줄어드는 모양새, 그리고 예년보다는 임대 거래량 조금 더 많은 모습. 하지만 전세가 많지는 않다는 거죠. 전세 시장이 불쏘시개였는데 전세 시장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그런 모습. 네, 시청 감사합니다.